네, 우리나라도 물가 비상이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25%가 됐는데 연말에는 3%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렸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지난 1999년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번 연속 인상도 사상 최초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물가 급등 때문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3.9%를 기록해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를 일단 진정시키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빅스텝의 또 다른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면 연 2.5%로 한국보다 높게 됩니다. 최근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1%포인트 인상할 거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역시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이른바 전보셉이라고 하는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코로나19로 연 0.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년 만에 2.25%가 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흐름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2.75% 내지 3.00%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해 앞으로 3번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어서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도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일단 0.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기록적 물가 상승에 맞서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2년 반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역전될 텐데 과거에도 저희가 금리 역전이 된 경우가 3차례가 있었고 문제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파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본 유출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한은의 고민거리입니다. 수출이 줄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22년 하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물가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에 따라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시대,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주식이나 코인 시세는 곤두박질 치면서 투자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그동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당연시해온 2030 세대에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속출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9살 A씨는 최근 주식창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재작년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뛰어들었지만 2달치 월급을 날려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 좀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최근 투자금을 줄였지만 손해를 보고 있긴 마찬가지. 3년차 직장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늘기만 합니다. 목돈을 벌 방법이 이렇게 주식이 하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게 돼서 많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가 당연시되고 저축은 비효율적이란 얘기를 듣던 세대. 저금리 시기 이른바 영끌 투자가 익숙했던 2030 세대의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2030 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다 대출자 10명 가운데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도 빚에 휘청이는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금리와 주식 불황, 물가 상승이란 삼중고는 익숙지 않습니다. 대출금 이자까지 내지만 목돈은 보이질 않고 이미 커진 빈부격차는 SNS를 통해 더 쉽게 체감되며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030 세대가 범죄나 극단적 선택을 단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사망한 조윤아 양의 30대 부모는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한 30대 농협 직원도 가상화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었다라면 갚아 나가는 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여유자금 위주의 투자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해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미 큰 손실을 본 2030 세대에겐 개인회생 등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안내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